했냐면요. accept는 알거든? 이건 알아. 근데 이거의 명사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썼냐? exception이라고 썼어요. exception이라고 썼어. acceptance예요. acceptance. 알겠죠? 그래서 파생어를 활용하는 시험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accept에 대한 표현이 아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to accept.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기 보이세요? willing to accep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A의 정답은 뭐였는가? acceptance였습니다. acceptance. 됐어요? 이런 식으로 파생어를 활용해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문제겠죠? 자,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빈칸 두 개를 뚫어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무데나 빈칸을 뚫겠냐? 아니잖아. 조건을 잘 봐봐. 조건이 뭐였어? 그래서 찾아서 단어를 쓰라고 했잖아. 이 그래서 찾으래요. 이 그래서. 야, 이 그래서 찾으라는 말 자체가 뭔데요? 반복된다는 관계예요. 그렇잖아. 반복되는 단어란 뜻이잖아. 반복되는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 문제로 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반복돼야 돼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반복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어떤 표현이 핵심적이어야 됩니다. 핵심적이란 건 뭐냐? 이 글의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단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려면요. 글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 단어를 내가 파생어 버전, 명사형이라든가 형용사형이라든가 부사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있는다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죠? 4점입니다. 4점. 개당 2점이에요. 됐죠? 이게 주역에서 여태까지 100% 나왔던 문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외부 지문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 빈칸 영작입니다. 빈칸 영작은요, 재작년 한정으로 출제율 75%입니다. 즉, 4번의 시험에서 3번 나왔고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자, 이 빈칸 영작은요, 패턴이 2개가 있었어요. 재작년 기준으로. 한글이 없는 버전이 있었고요. 한글을 준 버전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없는 버전을 일단 먼저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문에 그냥 빈칸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기 나와 있죠. 단어들. 이거 알아서 네가 잘 배열해서 써라.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주역구의 특성 중 하나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본문 빈칸에 단어 쓰는 거 있죠. 단어 쓰는 거는 변형하라고 하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쓸게. 주역구 서술형에 공통 특징이 있는데요. 공통 특징 어떤 게 있냐면요. 단어 써라라고 나오는 거 있죠. 단어 써라. 이거는요 변형 요소가 들어가요. 이거는요. 근데 영작해라라는 거 있어요. 영작해라. 문장을 아예 영작해라. 이거는 변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역보가 그래요. 주역보가 시험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영작하는 거죠. 빈칸 뚫어놓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형하지 말 것, 변형하지 말 것. 보이세요? 그러니까 변형을 안 한 상태로 준다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 주역보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학교는요. 변형하라고 해요. 대부분의 학교. 대표적으로 대지부. 변형하라고 합니다. 이 영장류에서 변형하지 말라고 하는 학교는요. 일단 요금방 학교 기준으로는요. 주역보가 거의 유일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왜 이렇게 출제하냐? 변형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순서 배열하라는 거잖아요. 잘 순서만 배열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학교에서. 됐죠? 자, 그래서 변형하지 말고 한 번씩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기에 주어져 있는 단어만 잘 써라 이거예요. 단어 추가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잘 적절히 배합해갖고 네가 이제 잘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본적인 것들 있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뭐 그런 이제 뭐 형식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구문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이해만 좀 있으면은 우리가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재작년에 요 시험이었는데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 빈칸은 다 변형됩니다. 다 변형된 내용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아닙니다. 근데 요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내용이
많이 변형되지 않았거든요. 이 보기에 있는 게 많이 변형되지 않았는데 애들이 많이 틀려왔어요. 왜 많이 틀려왔는가? 여기 빈칸 자리에다가 주어 동사 이렇게 이 어순으로 쓴 거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 never 나왔잖아. 도치돼야 되지. 근데 도치를 안 시킨 거야. 이것 때문에 애들 죄다 틀려왔거든요. 부분 점수는 안 줬어요. 근데 이거 몇 점짜리냐? 4점입니다. 내지는 5점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요 사실은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아니 아예 안 나왔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방금 말했던 역시나 영작인데 한글을 준 영작입니다. 이것도 재작년에만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만.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한글 써 있고 이거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건 한글이 써 있으니까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형태 변화는 역시나 없어요. 근데 단어를 추가해라라는 게 있죠. 이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요 역시나 변형하지 말고 이거는 조건이 추가가 안 됐네요. 그냥 한 번씩 써라. 이거 적절히 섞어갖고 영작하는 거.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에 출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주역부 서술형 유형이 아까 말했다시피 5문제 나오거든요. 주역에서는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가? 일단 아까 봤던 어법 나오죠. 고쳐 쓰는 거 6점짜리.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본문 빈칸, 그 빈칸 2개 뚫려 있는 거. 뚫려 있는 거. 이거 이 문제는 하나 나오죠. 일단 100% 나오죠. 그럼 이제 3문제 남았잖아요. 서술형에서. 그럼 이제 이 3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3, 4번은요. 일단 요약형을 냅니다. 요약형을 내고요. 그러니까 뭐 번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2개는 요약형이 나오고 하나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나왔던 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영작입니다. 영작.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작년에 뭐로 나왔냐면요.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로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이 문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가 뭐냐? 지문을 줘요. 그리고 질문을 줍니다. 이 질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라. 그래서 질문이 뭐 나와 있어. 와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이제 대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험으로 나왔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약형 서술형이에요. 자 요약형 서술형은요 그냥 출제율이 100%입니다. 이거는 주역부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일산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출제율이 그냥 사실상 100%라 보면 됩니다. 언제부터? 2019년부터요. 2019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19, 20, 21, 22 4년이죠. 이 4년 동안 요약형이 안 나온 학교는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요약형 서술형은요 유형이 2개로 나뉩니다. 2개로 나뉘는데요. 어떻게 나뉘냐? 주역보 버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2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요 모의고사 형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형식. 두 번째는요 표 빈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럼 주역은 뭐를 내느냐? 둘 다 냅니다. 둘 다 내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그래서 저거를 좀 말해줄게요. 모의고사 형식은 뭐고 표빈칸 형식은 뭐냐? 각각 설명해주면요. 모의고사 형식이라는 건 모의고사 40번 문제를 보면 요약문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객관식에서.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 지문 나오고 화살표 딱 하고 이제 요약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주역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빈칸을요. 아래 시험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빈칸을 보통 2줄 내지 3줄 들어요. 주역은 2줄 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A 빈칸 해갖고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내용 어쩌고 나온 다음에 B 빈칸에서 이렇게 빈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에 들어갈 단어 힌트, B에 들어갈 단어 힌트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줘갖고 역시나 변형 없어요. 주역은 아까 말했죠? 영작하는 거 변형 안 된다고요.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을 이 단어들로 여기 조합해서 넣고 B에 들어갈 거 여기 조합해서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요약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뭡니까? 글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근데 이렇게 출제를 한다. 이게 모의고사 형식. 표 빈칸 형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요 표로 정리해요. 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의 빈칸이 보통 주역은 빈칸을 5개 뚫어요. 5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뚫어놔요. 그래서 개당 1점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보여줄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1학기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여러분 이번에 교과서 읽어보면은요 강수진 얘기 나오거든요. 했었죠. 그겁니다. 그 강수진 얘기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요
이 강수진 이야기를 대화문으로 재구성했어요. 이렇게. 이게 흐려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거 각자 프린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화문으로 재구성해서 빈칸이 땅땅땅 하고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빈칸에 알맞게 쓰기. 그래서 여기도 빈칸이 5개인가 뚫려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기말고사 시험인데요. 이 허리케인 샌디가 교과서 3과가 그래요, 여러분 거. 역시나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냈습니까? 빈칸 5개 뚫어서 내용과 일치하게끔 써라. 이렇게 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단어 빈칸은 변형한다고 했죠. 여기 형태 변형할 거 보이시죠? 단어 빈칸은 변형으로 낸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도 센스삭스 하고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 7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얘도 어떻습니까? 교과서로 냈고요. 표 빈칸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빈칸 5개 빈칸 줄는 거. 자, 그리고 여기가 뭐냐? 바로 모의고사 형식의 요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여기서는 빈칸을 하나만 뚫어내요. 근데 최근 시험으로 볼게요. 작년 시험지.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빈칸 A, B로 뚫은 거 보이세요? A, B로 뚫어서 A, B에 각각 이런 단어 써라. 역시나 어용 변화는 없다. 됐죠? 여기서도 보시면 형태 변화 없다. 그래서 빈칸 2군데 뚫린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도 어떻습니까? 빈칸 2개 뚫어놓고 힌트 단어 주고 어용 변화 없다인데 여기 조건이 아래 써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아래 잘랐네요. 자, 그리고 얘도 어떻습니까? A, B 빈칸 2개 뚫어놓고 어형 변화 없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 이게 이제 주요거 특성이에요. 주요거 특성. 작년 기준으로는요. 이제 표 형식 요약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모의고사 형식과 표 형식 이렇게 2개로 나눴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데요. 제가 아까 모의고사 형식이라고 써놨잖아. 모의고사 형식. 얘는요. 무조건 외부 지문에서만 나옵니다. 모의고사 형식 요약은요. 지금 이 모의고사 형식 요약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외부 지문이에요. 다 외부 지문. 이거 다 외부 지문. 다 외부 지문입니다. 교과서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요. 자, 그런데 아까 표 형식은 어땠습니까? 표 형식은요. 무조건까지는 아닌데요. 주로 교과서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주로 교과서. 아까 표 형식 어땠습니까? 요거죠. 요거 교과서 7과 요거 표 형식이죠. 교과서 3과 이것도 표 형식이죠. 교과서 1과. 됐어? 그러니까 주로 표 형식은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는데 교과서뿐만 아니라 장문독해에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장문독해.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이제 외부 지문 있죠. 수능 감독기. 그 외부 지문이 3강, 7강, 13강, 16강이거든요. 이번 시험 범위가. 근데 3, 7, 13, 16에서요. 장문 독해가 없어요. 이번에 없어요. 시험 범위.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17강이 장문 독해야. 17강. 됐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이번 시험 범위에 장문 독해가 없어. 근데 이 시험을 낸다. 그럼 어디서 출제한다? 교과서에서 출제한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야. 됐어? 표 형식이 만약 나온다면. 또는 아까 내가 어법 서술형 있죠. 바꿔 쓰는 거. 그렇죠? 1번에 나왔던 거. 그러면 걔도 어디에서 나온다? 교과서나 장문독해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 장문독해 안 나오잖아요. 시험 범위 없잖아. 그럼 역시나 어법 문제 서술형도 어디서 나온다? 교과서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보통 교과서 한 과당 보통 몇 문제 내냐면요. 4문제 내거든요. 한 과당 4문제 정도 돼요. 시험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21에 5문제, 총 26문제 나온다 했잖아. 그럼 26문제 중에서 4문제 이 정도가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서 그럼 낼 때 어떻게 낼까? 객관식 2개, 서술형 2개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예상을 해보자면요. 그럼 객관식에서는 뭘 낼까? 2개를 낼 거야. 그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과 기준으로 말할게요. 1과 기준으로 낼 수 있는 거 어법 낼 수 있고요. 일치 낼 수 있고요. 지칭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얘가 제일 후보군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교과서 1과의 본문 2번인가쯤에 보면요. 존 거덜드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존 거덜드 이야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예전에 그 존 거덜드가 왜 자기의 꿈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옛날 회상하면서 아빠 친구가 왔는데 해갖고 아빠 친구가 뭐 후회했었다니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가 존 거덜드가 있고요. 아빠 있고요. 아빠 친구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빠가 히로 나오진 않는데요. 아빠 친구는 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히, 힘, 히즈, 힘셀프에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 다른 거 골라. 이런 문제로 내는 거야. 실제로 나왔었어요. 주역에서. 그게 지칭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1과 기준으로는 지칭이 나올 수 있고요. 내용 일치는요. 그냥 교과서 전형 문제라 생각하면 돼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어법 문제도 낼 만합니다. 어법 문제도. 됐어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낼 만한 거 뭐라고요? 표빈칸으로 나오거나 표 요약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어법으로 나오거나. 근데 표 요약은요 때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작년만 보더라도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번에는 얘를 안 내고 딴 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거의 무조건 나와요. 어법은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서 주로 시험 나오는 거는 어법, 일치, 지칭이네요. 그렇죠? 어법은 두 개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법이 일치, 지칭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꼼꼼함이 생명이에요. 다 세부적인 거예요. 다 세부적인 거. 전체적인 게 없어요. 여기에. 전체적인 게 없어. 어법, 일치, 지칭 다 세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아, 내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외부 지문은 거꾸로 해요. 외부 지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모의고사 유형, 주제, 빈칸, 요약, 요지, 뭐 이런 것들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은요 전부 다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주제를 알아야.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공부할 때는요 주제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이고요. 반대로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수업에서 그렇게 시험을 내니까요. 됐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문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변형이 어떤 식으로 돼요? 변형이 어떤 식으로 되냐고요? 어떤 문제가요? 무법이나 어떤 식으로 되느냐? 단어가 바뀌어서 나온다고. 단어가 바뀌는 건 뭐 그냥 당연한 거고요. 시점이나 이런 게 바뀌어요? 시점이요? 시점? 시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새로 바꿔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비유해볼까? 나는 이 마우스가 좋다고 생각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변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마우스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냥 예를 들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어법 문제를 내든 아니면 뭐 어휘로 문제를 내든 빈칸으로 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됐어요?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주역도랑 전체적에서 1등을 표시 못해 6점인가? 죄송해요. 주역보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주역도에서 보통 1등을 내고 평균이 보통 몇 점인가요? 점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달라지는 게 너무 그거는 근데 변수가 너무 커요. 그거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1등급을 목표로 할 거라면요. 95 이상은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너무 변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2년 전에 대진고 2학년 내신 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71점 받은 애가 2등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79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점 정도 받아야 1등급이냐를 말하기란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면 그 당해년의 학생들의 실력도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실력. 그리고 그 당해년의 시험 난이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너무 많고 전교생이 몇 명이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뭐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말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90 한 5점 이상 돼야 안정적 1등급이 되고요. 90점 한 80 한 7, 8에서 92점 사이 한 요 정도가 한 2등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 오늘 어차피 나 진도 뭐 많이 나갈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름도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얘기 안 했네. 미안. 두 가지를 좀 말할게요. 첫 번째,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름 잘못 불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미리.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목반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3월 30일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 못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 주 목금토일 제가 수술을 해야 돼 갖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학원을 못 나와서 일단 이거는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한 세 가지 중 하나로 고민 중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 전원을 맞춰서 토요일 날이나 이런 아니면 평일 중에 나오실 수 있다면 그때 보강을 잡아서 한다. 뭐 다음 주에 이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평일 중에 전원 다 시간이 안 맞는다. 보강이 안 된다. 그럼 뭐 일요일 날로 시간을 맞춰서 보강을 한다거나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웬만하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원 다 시간이 안 맞아. 토요일도 안 맞고 일요일도 안 맞고 전원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해당 영상을 좀 촬영해 놓을 거예요. 그날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촬영해 놓고 테스트나 이런 거를 다 준비해 놓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똑같이 와서 테스트 보고 수업 들으면 되는데 다만 나만 없는 거죠. 영상 속에 저만 있는 거죠. 네, 뭐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하나로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목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때쯤에 혹시 여러분 스케줄이 좀 가능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뭐 보강을 할 건지 제가 영상을 촬영해 놓을 건지 뭐 이거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무슨 생각했냐면요. 입원실에서 줌으로 수업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입원하는 입원실에 3인실, 2인실, 1인실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3인실이 38,000원인가 그랬어. 오, 생각보다 싸네. 2인실이 한 6만 얼마였어. 오케이. 근데 1인실이 40만 원인 거야. 아니 이거 좀 에바잖아. 아니 내가 한 10만 원 정도면은 오케이 하려고 했는데 아니 가격이 5배로 뛰잖아요. 6만 얼마인데 갑자기 40만 원인 거야. 그래갖고 이건 좀 에반데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사가 안 된대요. 내가 이제 의사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거든요. 아 내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중요한 시기라서 내가 좀 수업을 이제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냐. 미친 소리 하지 말래요 저보고. 아니 제가 이게 수술하는 게 이 배에 이렇게 빵꾸 들어갖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제거하는 수술을 해요. 이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건데 절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배에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수업하면은. 근데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씨 무슨 미쳤냐고 나한테 막 해갖고 뭐 의사가 까라면 까야죠. 알겠습니다 이랬지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방안으로 어쨌든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신 대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이제 좀 다른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좀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쉬지도 못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짧게 좀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서 1과 한두 페이지 정도만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거 뒤에 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밥도 맞춰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적게 왔어.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스펀지. 아니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 이유가 있으면 진짜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잘 되셨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또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계속 한 번만 부르세요. 한 달은 걸려요. 혹시 분명히는 없겠죠? 효정이
수정, 그다음에 범준이, 그다음에 제이, 그리고 준현이, 그리고 채은이, 그리고 지민이, 이렇게. 그다음에 지수, 이렇게. 그다음에 승우, 그다음에 현수, 그다음에 혜원이도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승원이, 그다음에 현석, 그다음에 서정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불렀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좀 요 자료를 먼저 좀 드릴 건데, 잠깐만요. 이거 아니다. 원래였어요. 자, 이거 좀 주세요. 자, 자료에 대한 명칭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명칭. 자, 아까 좀 헷갈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제 받았던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 그리고 그 컬러로 되어 있었던 막 분해문석 써 있고 뭐 직역, 의역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자습서라고 부를 거예요. 자습서. 그리고 방금 전에 나눠드린 거는 제목에 써 있죠? RSK 통합본. 그 통합본이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부를 겁니다. 통합본에는요 분석서와 워크북이 있는데 분석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특히 어법 공부할 때 보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워크북은 숙제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할 때는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받았던 컬러로 된 자습서 있죠. 그걸로 이제 항상 수업을 진행할 거고 필기도 거기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자습서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없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다 꺼내셨나요? 요거예요, 요거. 요 구문분석 돼 있고 해석 나와 있는 거. 요게 자습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분 1번부터 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진도는 이미 다 끝났죠, 얘는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 지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수능 감독이 아직이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수능 감짝기 처음.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쓰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주역보가 작년에도 수능 감짝기를 썼어요. 1학년 때, 작년 1학년 때. 그래서 시험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작년에 했던 게 이제 좀 겹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과 거꾸로 작년에 냈던 거에서 똑같은 문제를 내진 않겠죠? 올해 시험에서는. 그래서 작년 기출 시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내신 대비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차, 3주차 이때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봅시다. 뭐 어차피 새삼스럽게 여기 있는 내용적인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뭐 해석이나 이런 건 해드릴 건데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다. 주협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봐둬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일치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밖의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you're 17 years old. A world age. A wonderful age. Like all young people. 자,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you're full of hopes and expectations. 너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답니다. 여기서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be full of라는 거는 비동사에 fill with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죠. 뭐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는 17살이고 정말 멋진 나이네. 모든 젊은이들처럼 너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I'd like to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About the people. 2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의 꿈을 실현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뒷내용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각각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알겠지만 첫 번째가 존 거덜드고요. 두 번째가 강수진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볼 건데 좀 약간 고전 문제긴 한데요. 예전에 이 소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Put your dreams on paper. 너의 꿈을 종이에다가 옮겨라 라는 거죠. 자, 바로 가볼게요. It is
common practice. 자, 여기 practice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여기다가 미리 좀 필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 본문에 그 practice라는 표현이 이제 종종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갖고 practice에 대한 뜻 몇 개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이제 명사로서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연습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행, 연습 또는 관행. 또는요 어떤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work 있잖아요. 그 work의 일이라기보다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사자 직업들 있죠.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자 직업들. 그 사자 직업들이 하는 일 이런 거를 우리가 practice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practice를요, 진료 행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동사로서는 당연히 이제 연습하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행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e의 여러 가지 의미, 이제 다이어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일반적인 습관이래 가주어죠? 해석 없습니다. 뭐 사이에 among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일반적인 습관이래요. 뭐가요? 투부정사 하는 게.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그들의 꿈을 종이에다가 작성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에서는 일반적인 습관이랍니다. 왜 그럴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They make a list of dreams. 그들은 즉 성공한 사람들은요 꿈의 목록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놓는답니다. 어느 곳에요? 그들이 볼 곳에. 그리고 그들이 읽을 곳에요. 자주. 됐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보자면 지칭하는 거 좀 잠깐 볼게요. they 나왔고요. 여기 they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them 나왔고요. 여기 them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them은 무엇일까요? 꿈의 목록이에요. 꿈의 목록. List of dreams. 이겁니다. List of dreams.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 데이는 뭘까요? 그들 팀. 누구? 누굴까? 성공한 사람들. Successful people. 얘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세심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대명사가 나오면요, 그 대명사를 정확히 해석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즉 성공한 사람들은 꿈의 목록을 만들고요, 또 꿈의 목록을 놓는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이 꿈의 목록을 자주 보고 읽을 곳에다가. 됐어?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 건데 다음 문장에 미리 별표 좀 해놓겠습니다. 제가 좀 내릴게요. 자, 다음 문장 별표 좀 합시다. 별표. 요 문장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여기 so that 나왔죠? 이 so that 이하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걸 낼 때 어디에다가 내는 줄 알아요? 서술형을요? 두 가지 요소가 겹쳐야 돼요. 첫 번째, 이 글의 주요 내용인가. 두 번째, 어법적으로 특이한 게 있는가. 됐어?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빈칸이나 영작이나 이런 걸로 잘 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 요 문장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일단 주역 기준으로는 최근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최근에 안 나왔었으니까 더 낼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용 먼저 볼게요. 그들은, 즉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꿈의 목록을요 놓을 거랍니다. 어디에? Under glass cover, 그 유리판 아래에다가. 근데 그 유리판이 이제 책상에 있는 유리판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목록 같은 거 작성해 놓는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껴놓는 거예요. 또는 carry them about. carry about 하면요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목록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다가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말했던 거의 구체적인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자주 읽고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꿈의 목록을 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주 보고 읽을 수 있는 게 어딘데요? 둘 중 하나라고요. 자기 책상 뭐 그 글래스 커버 아래다가 두거나 아니면 뭐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거나 이렇게 한대. 왜 하냐고. 왜?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바로 요 빨간 부분입니다. 됐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 goals. 그들이 지속적으로 be reminded, 상기받기 위해서요. 상기받기 위해서. 뭐를? 목표를요. 근데 여기 잠깐만 하나 알려주면 목표라는 거는 명사거든요.
근데 뒤에 they set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구문 패턴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얘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